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만나는 알고 팡보고팡 팡팡 뉴스 이어갑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가해자를 대하는 태도 어떤 소식인가요? 네, 폭동을 진압하려면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켜도 좋다. 1948년 5월 박진경 중령이 제주에 주둔하던 구 연대장으로 취임하던 날 취임 연설에서 했던 말입니다. 이때가 4.3 때였죠. 당시 제주도민 수가 약 30만 명이었다고 하니까 제주도민 모두를 희생시켜도 괜찮다는 참으로 끔찍한 말인데요. 바로 직전에 있던 김익렬 연대장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무장대와 최대한 협상을 하려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은 완전히 극과 극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박진경 중령은 본인이 한 말을 지키기라도 하듯이 취임 즉시 강경 진압 작전에 나섰는데요. 사실 말이 강경 진압이지 무차별적으로 도민들을 잡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약 40일 동안 진행된 이 작전에 대해서 한 언론은 경비대와 경찰에 체포된 자는 약 6천 명에 이르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였는데요. 이 진압 작전으로 박진경 중령은 취임하고 한 달이 좀 지나서 대령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박진경 대령은 명백한 가해자라고 볼 수 있죠. 오늘은 박진경 대령 추도비에 관한 내용이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요새 논란이 되고 있죠. 한 달이 넘는 기간에 6천 명을 체포했다면 하루 평균 약 150명 이상을 잡아들이는 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저는 제주도 중산간 마을 전역을 수색하면서 서쪽부터 동쪽까지 모조리 휩쓸어버리는 작전이었는데요. 당시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마구잡이로 중산간 주민들을 잡아들인 정황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군 기자 조덕송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엔 12살, 13살 되는 소년과 60을 넘은 늙은이, 부녀자까지 어느 모로 봐야 폭도라고 부를 수 있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중산간에 살면 마구잡이로 잡아들인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군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잡아들인 이유는 양민과 폭도의 구별이 곤란하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무장대가 산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중산간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그냥 연행해 간 겁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박 대령이 약 40일간에 걸쳐서 강경 진압 작전을 펼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40일에 그친 이유가 있습니다. 동족을 학살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못하겠다고 항명한 부하, 문상길 중위 등이 박진경을 암살했기 때문인데요.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더 많은 수의 도민들이 희생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박진경은 제주 4.3 당시 학살 주범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런 사람을 추도하는 비석이 제주에 있다는 건데요. 이 추도비가 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겐 목에 걸린 가시처럼 오랜 세월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는 추도비가 세워질 만큼 대단한 업적으로 칭송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박진경 추도비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11월에 제주 도내 기관장과 일부 단체들이 토벌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며 세웠는데요. 살아본 충원묘지와 노형동 충원묘지 등을 거쳐서 지금은 어승생 공동묘지에 자리해 있습니다. 사실 4.3 학살의 주범을 기리는 비석이 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은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그래서 지난 2019년엔 한라산 과듬사 육군 특수전 사령부 내로 옮기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하지만 무산됐습니다. 논란이 되는 인물은 받을 수 없다는 게 국가보훈처의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제주도 보훈청이 이 추도비를 박진경의 유족이나 관련 마을회에 보내려 했지만 모두가 받기를 거절해서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노형동 충원묘지 일대에 국가보훈처가 관리하는 국립묘지로 조성하려는 사업이 진행되자 이 추도비는 그야말로 처치곤란이었습니다. 네, 이 추도비가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작물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다음 달 16일 제주 국립묘지가 문을 열 예정인데요. 이 공간을 조성하는데 박진경 추도비가 지작물로 지정이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제주 국립묘지가 문을 열기 전까지 이 추도비를 철거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겨야 했습니다. 결국 어승생 공설묘지 입구로 옮겨진 건데요. 하지만 추도비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곳엔 4.3 희생자들도 같이 묻혀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차라리 제대로 된 역사를 알리기 위해 단죄비를 세우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5일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4.3 학살 과정에서 박진경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명백하다면서 추모하거나 추도할 인물이 아니라 4.3 학살의 주도자일 뿐이다. 제주도민 3만의 희생을 불러온 장본인 중 하나로 단죄해야 할 인물에 불과하다고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기자님, 그러니까 이 학살 행위를 명확하게 담은 단죄비를 세워서 후세에 알리자 이런 걸로 보면 될까요? 네, 기념사업위의 입장 그런데요. 역사가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나라 역사학자이자 기여활동가인 임지연 씨는 자신의 저서에서 기억은 죽은 자와 산 자의 대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죽은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여기에 응답해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과정에서 그 기억이 매개의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4.3 당시 가해자를 제대로 기억하는 일이야말로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비석은 세우되 추도비가 아닌 단죄비가 마땅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번 논란이 어떤 결론을 맺을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도박의 섬 대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제주도가 내국인 카지노를 도입하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6일 제주도는 제2차 제주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를 제주도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참고로 이 계획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제주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용역 결과는 지난달 열린 제주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그대로 가결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강원랜드처럼 제주도 카지노 업장에도 내국인 관광객이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건데요. 다만 이용 일수는 월 1회, 연 12회로 제한하고 도민 입장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도박에 대한 인식이나 여론이 좋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역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했다는 건 제주도가 의지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도내 카지노 업장은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니까 도내 카지노업이 경영 악화를 겪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련했다는 입장인데요. 아울러 내국인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도 가져올 수 있고 실제로 도내 카지노 업장은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2월 무사증 제도가 일시 중단되고 국지에서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면서 8곳 가운데 5곳이 휴장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카지노업의 지난 매출액이 690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1,903억 원보다 60% 이상 감소를 했고 이용객 수도 지난해 16만 6,800여 명으로 2019년 36만 9,400여 명과 비교해 55%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네, 기자님, 그동안 제주도가 이 내국인 카지노를 개방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97년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해외로 원정 도박을 가서 국민들이 돈을 쓰는 것보다 국내에서 돈을 쓰도록 하자는 게 그 명분이었습니다. 또 지난 2010년에도 논의가 진행되다가 사행 심리를 부추긴다는 지역사회 거센 반발로 무산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도 시민사회 단체에서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도민 공로나 가정도 없이 최종 계획안에 오픈 카지노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졸속 행정이자 도민 여론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위라며 즉각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도의원은 그동안 카지노 업계를 비롯해서 카지노는 사행 산업이라는 우려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오다가 이번에 내국인 카지노 도입 논의를 다시 꺼내 들면서 제주 자체를 도박의 섬 이미지로 만들 소지가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내국인 카지노를 도입하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통과가 돼야 하는데 여기서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카지노 인허가권은 제주도지사가 갖고 있지만 내국인 출입 카지노 관련 정책은 정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내국인 카지노는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강원랜드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잊을만 하면 튀어나오는 내국인 카지노업 도입안이 이번에는 제대로 마침표를 찍어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